이영민 변호사님, 박준호 교수님, 서울수과장님 순서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도 정확하게 10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민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율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이 있어서 여기 참여한 것 같고, 사실은 여기 참여할 만한 전문가는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다른 학회에서 율촌이 후원하는 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관련해서 한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초대를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다른 이제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연구해 놓으신 거에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하급심 판결이 많이 선고돼서 그런 것들을 제가 분석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9일부터 그 다음에 2014년 7월경까지 나왔던 하급심 판결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문에 그 부분을 간략하게 표로 기재해 놨는데요. 그 건들이 총 33건이었고요. 그래서 33건 중에서 물론 이제 이게 2014년 7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3월까지 최근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더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수지 판결이 선고됐었고 해서 오늘 아침에도 항소됐다는 뉴스가 났었고 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더하면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때까지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했던 판결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33건은 소송 대리인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다 했습니다. 33건에서 모두. 그래서 그런 판단 중에서 퍼블리시티권 자체는 인정을 한 사안이 16건이었고요. 그리고 부정한 사안이 17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리시티권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이 문제가 아니고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서 판단한 거는 거의 1대1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한 사례 중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때문에 재산적 손해,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고 정신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이 3건 있었고요. 나머지 건들은 둘 다 인정한 건이 2건, 그다음 재산상 손해만 인정한 건 5건, 정치적 손해만 인정한 건 6건 정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기존에 엔터테인먼트 학회에서 발표했었던 발표문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부정한 판결 17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정신적 손해만 인정한 사건이 15건이었고요. 그러니까 재산적 손해는 당연히 인정한 사건이 없었고, 그 다음에 재산적 손해와 정신 손해를 모두 부정한 사건이 2건 있었는데, 요 건이 잘 아시는 키워드 광고 사건입니다. 다음 건 1건, 그 다음에 네이버 광고 건 1건 해서 2건 다 부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법원에서도 지금 하급심 판결들 굉장히 태도가 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대법원 판결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논의만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급심 판결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판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급심 판결들을 살펴보면 자기 본인이 재판부에서 인정한다고 하는 근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치하고 있고, 물론 이제 부정하는 판결 중에는 기존의 판결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도 덜어 있지만 인정하는 판결 중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해서 그 이유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문 다 받으셨겠지만 각 주에 나와 있는 판결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 아니면 불법행위에도 해당하고 부당이득에도 해당한다 해서 다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열하게 고민하기 때문에 결론이 갈리고, 그래서 사실은 보도가 됐었지만 동일한 당사자가 같은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이 한쪽에는 부정되고 한쪽에는 인정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건은 사실은 실적으로 보면 손해배상이 인정된 액수는 되게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분석한 사건들 전부 다 손해배상이 인정된 액수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그 발표자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퍼블리시건이 인정돼서 재산적 손해를 인정받으면 금액이 굉장히 커지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하급심 법원들은 재산적 손해를 인정할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나 정식 손해 부정된다 이런 뭐 대법원 판례 법리나 그다음에 명확한 재산상 손해액이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법리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기본적으로 퍼블리시건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서 갈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법에 대해서는 여러 발표자 분께서 특히 이제 저희 권호선 교수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10분이 되게 짧네요. 짧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정리를 한다고 대법원 관계자분이 말씀하셨던 제가 언론 기사를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들은 발언 물론 최승재 변호사님 정무관님이 계시지만 정확한 입장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대법원에 올라가더라도 지금 뭐 이제 뭐 JYP나 이런 사건들이 항소심에 갔다가 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그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판단이 되면 뭐 퍼블리시건이 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해 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퍼블리시건이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발표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도성, 상소성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 업계가 어떻게 그거 갖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합쳐서 한 번에 대법원에서 판단해 줄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하급심 판결이 판시하고 있지만 성법주의를 추이는 저희 나라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퍼블리시건을 인정하는 게 과연 맞는지 물론 대법원 판결이 퍼블리시건을 독자적으로 인정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입법을 해야 된다는 거에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그런 근거들도 지금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산업 정책적인 측면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보호해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호 안 해주면 중국 남아서 지금 뭐 퍼블리시건 관련 계약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넘어서 뭐 중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계약서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안 해준다는 판결이 계속 선고되는 게 과연 이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건지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퍼블리시건은 기본적으로는 제한이 가능한 권리라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하급심 판결들도 제한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이런 경우에 제한이 되어야 한다 뭐 계속 논의됐었던 뭐 학계에서는 오로지 기준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계속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게 구체적인 경우에 이렇게 제한돼야 된다는 걸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할 거지만 최소한 제한적인 기준은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하시느라 여러분들 좀 더 당황하실 텐데요. 죄송합니다. 하급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거의 1대1로 퍼블리시건 자체를 인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이하게도 퍼블리시건 자체를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가 실제로 손해액을 인정한 경우에 본다면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대법원에서 뭔가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 쟁점을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해주시지는 못할 것 같고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은 산업정책적 측면 때문에 또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법원 관련해서는 나중에 최승재 대법원 재판연구관께서 다시 보충 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준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강대 박준우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딱히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또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한지 안 한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입법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입법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입법이 되어 있는 것을 더 자세히 규정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토론문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입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에 입법이 되어 있고 이걸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차목의 규정을 그 첫 번째 표에 중간에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에 부경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들어가기 전에 2009년에 여러분 다 아시는 가수 박상민 씨의 이름을 도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다만 여기서는 민사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대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이 물론 이거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때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박스에 있습니다. 보시면 입법 취지는 어떠한 영업 표지에 대하여 여기서 영업 표지라고 하는 거는 그때 차목이 없었고 나목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영업 표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지에 대하여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하여 무임승차자에 대한 경쟁 질서의 왜곡을 막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인데 가수 박상민 씨의 이름을 도용한 것은 이 입법 취지에 반한다 하면서 부경법 위반을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표를 만들어서 세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차목의 규정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방금 말씀드린 대법원의 입법 취지고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그동안에 주로 그 하급심 법원 중에서 서울중앙지법이죠. 서울중앙지법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고 또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설시한 그런 법리를 정리를 해놨는데 그 권리자와 보호대상, 위법성, 침해행위, 손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확히 세 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박상민 씨 사건과 같은 사건이 지금 차목이 생긴 이후에 지금 현재 생긴다면은 만약에 대법원이나 또는 그 하급심들이 대법원의 판결 이유 그러니까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견지한다면 일관성을 보인다면은 차목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이미 입법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두 번째 페이지 위쪽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의 문제입니다. 지금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원고가 스타가 원하는 거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 자체보다는 거기 있다시피 스타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가지는 고객 흡입력의 위법한 이용에 대해서 첫 번째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이런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편의상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소송을 거는 스타들도 원고들도 굳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고
설사 원고들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이 용어를 쓰더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은 거기 얽매일 필요가 없이 그 피고가 되겠죠. 광고주나 주로 광고 회사가 스타의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한 행태가 공정한 상관행이나 거래 질서에 위반되는지 반하는지 안 하는지만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차목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는 원고도 쓸 필요가 없고 설사 원고가 그 용어를 써도 법원이 거기 얽매이지 않고 그냥 차목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용어가 아니라 고객 흡입력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의 보호이고 그것이 바로 부정경쟁 방지법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그 기능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원이 키워드 검색 광고 사건 등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를 넘어서서 아예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박스 안에 넣어왔습니다. 요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인데 물권과 같은 권리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성문법 또는 관습법의 근거 없이 이런 물권에 유사한 권리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뭔가 성문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그리고 그 밑쪽에 그 밑줄 친 부분입니다. 그 보호의 성립 요건, 권리의 성립 요건, 양도 상속성, 보호 대상과 존속 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첫 번째, 퍼블리시티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퍼블리시티권이 물권이면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물권이고 스타의 얼굴이나 사진 또는 이름이 가지는 고객 흡입력이 물건이면 영업비밀도 물건입니다. 그렇게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두 번째로 대법원은 지금까지 그 주지 저명 상표나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해서 이게 구체적인 뭔가를 좀 입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이도 수십 년간 자기들이 알아서 뭐 주지 저명 상표라든지 영업비밀에 관해서 부정경쟁 방지법을 보면은 그렇게 자세한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성립 요건이라든지 양도성, 보호 대상, 존속 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 수단 다 잘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축적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인정한 하급심, 주로 이제 서울중앙지법이죠. 거기 쌓인 법리만 해도 현재 부정경쟁 방지법에 있는 영업비밀 보호 규정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목만으로도 지금까지 법원이 해왔던 그 여러 가지 보여줬던 그 기능이나 능력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 힘들면 우리 쪽이 또 구체적으로 입법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입법안을 거기다가 잠깐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요. 별로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앙지법이 해놨던 것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주말에 잠깐 동안 이게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현행 법령이고 짧게 정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있는 게 그 개정안인데 일단 법 명칭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나름대로 연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영업비밀 침해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입니다. 그래서 퍼블리시티권을 집어넣든 안 집어넣든 이 법 이름은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고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목 일반 규정이 들어갔는데 이게 영업비밀 보호 규정까지 다 침해 행위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조 1호를 거기에 있는 대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차목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카목에다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열거를 하고
그 영업 비밀의 뭐 개념정의라든가 이런 거는 2호나 3호에 쭉 나와 있죠. 그다음에 차목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자의 이름, 얼굴, 목소리 등의 동일성이 가지는 고객 흡입력을 이용하는 행위를 넣으면 되는데 이것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의 예외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행 부경법 다목에서 하는 방법과 같이 부경법 시행령에다가 거기 맨 마지막 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서 3개 정도 집어넣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법원이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보호를 할 수가 있고 또 부정경쟁방지법의 원래 기능이 고객 흡입력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이 가장 적절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준호 교수님 토론 감사하고요. 주최를 지식재산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참았습니다. 장기적으로 혹시 필요하다면은 부경법에 지금 보충적인 일반 조항으로 되어 있는 차목을 앞부분으로 땡겨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정 토론자 서울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을 맡고 있는 서울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특허청에서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런 포럼도 저희 지지연을 통해서 이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아까 발표하시면서 우리 권호성 교수님이 다 있게 부경법을 통한 퍼블리시권 보호에 대해서 호의적이신 분만 부른 게 아니냐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기 스피커를 인바이트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국내에서 이 퍼블리시권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이야기 있어 왔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의 어떤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 자체는 최근에 왔어요. 좀 깊게 있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앞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또 많은 식견이 있으신 걸로 보여져서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저희 토론자들이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부경법을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심플합니다. 우리 박준호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퍼블리시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할 때 부경법 차목의 일반 조항을 통해서 보호를 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가장 심플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토론의 요지 자체는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추운 날씨지만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또 와주셨는데요. 제 토론 말씀은 가급적 짧게 하고 우리 플로어를 오픈해서 오늘 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의견을 좀 이렇게 주시면 합니다.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지만 저 카메라 찍는 용도는 기록을 남겨서 남한테 알리는 목적보다는 그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나중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참고하기 위해서 남기는 거니까 자유스럽게 나중에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두 분 저기 연구관님하고 교수님이 이제 발표를 주셨는데요. 저희 최승재 연구관님께서도 결국에는 퍼블리시권은 산업 정책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권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권호성 교수님도 사실은 권호성 교수님은 저 오랜만에 보는 고시 문제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퍼블리시권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여러 단면을 세밀하게 잘 이렇게 살펴주셨는데요. 그 권 교수님도 질문 1과 3 자체는 연예인의 권리, 갑인 보통 갑이 을이 바뀌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이 요즘에 연예기획사가 갑이 되고 연예인이 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연예인의 권리인데 결국에는 인격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의 어떤 민법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보호될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발제해 주신 질문 4와 6 같은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의 권리와 관련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퍼블리시권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이유 자체도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그래 현실에서 그 이게 인권권에서
발생이 됐지만 재산적 측면이 있고 이게 또 사회의 어떤 마켓에서 그 유통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 자체를 어떻게 규율하고 사회적인 가치 평가를 하는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정책적인 판단 문제도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특허청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언젠가는 지식재산청 내지 부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특허청으로서는 산업재산권 사건망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블리시티권의 기초가 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는 우리 문체부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또 그 소관 부처에서 또 더 많은 깊이 있는 고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사실에서 향후에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오늘 논의하는 것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권호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연예인의 어떤 권리 자체는 인격권적으로 민법 틀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연예 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 모 의원님이 의원 입법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 사실은 뭐 아까 발표자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이제 모 교수님이 연구하신 내용을 많이 받아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퍼블리시권 자체가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건 다 인정하지만 어떻게 보호를 하고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미국 자체에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연방법 자체로 나온 게 없고 대부분 판례법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고 주법 자체도 여러 가지 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이 보호의 어떤 태양이나 뭐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인 충분한 합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일 개별법으로 나아가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덜 성숙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경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 연예인 그리고 연예 기획사 또 기타 등등의 어떤 이런 것들을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 정책적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부경법을 가지고 그 적용을 하면서 여러 케이스를 쌓아서 결국에는 사회적인 큰 방향성이 보이면 개별율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해서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이 이제 저희 특허청의 정책 방향인데 결국에는 특허청이나 아니면 문체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에는 지금은 아까 우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어떤 하급심 판례가 반반씩 나눈다고 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하급심에서 주로 논의되고 실제로는 상급심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최근에도 보면 백지영 사건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그 서울 고법에서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조차도 작년 12월 달에 심리 불속형으로 상고기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대법원에서 좀 이런 것들은 법률적 이슈로 보시고 좀 받아서 진지하게 고민을 내서 사법적 판단을 좀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퍼블리시티 등과 관련해서 저희들 정책적으로 도모할 때도 많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저희 입장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사실은 그 스페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질문이 크면 대답이 크다는 속담이 있답니다. 이 말씀의 취지처럼 이 퍼블리시티 등과 관련해서 여기 오신 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의견과 이야기를 내주시면 또 사회적인 어떤 솔루션을 찾아가는 빠른 길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